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어제 바우어의 DFA 소식을 듣자마자 재빨리 영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후속 보도들을 꼼꼼히 전해드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어제 소개해드린 바우어 입장문에서 다저스의 클럽하우스로부터 받은 풍부한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문구를 보고 이거 반어법인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본인은 중재관의 판단이 나온 후 2주 동안 다저스 구단과 대화를 했고 어제는 애리조나에서 직접 만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팀으로 돌아와 다시 던져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바우어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저스는 바우어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 됩니다. 이번 일에 대해 가장 깊게 취재한 사람은 평소 오보도 심심치 않게 내지만 메이저리그의 대표 기자 중 한 명인 USA 투데이 밤 나이팅게일인데요. 지금부터는 나이팅게일이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에 따르면 다저스는 바우어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우어를 만난 건 마지막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바우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우어는 샌디에고 여성이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그 전에 여성이 낸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바우어가 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유죄 여부를 떠나서 팀에게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감 표명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바우어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저스 관계자는 바우어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거나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켄 로젠탈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저스는 바우어를 DFA 하기 전 2250만 달러를 모두 부담하는 대신 소소한 대가를 받는 그러니까 중하위권 유망주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트레이드를 시도했지만 단 한 팀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다저스 구단의 특수성도 언급했습니다. 인종의 벽을 허문 최초의 구단이자 성소수자 지지에 앞장서는 구단이며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팬으로 구단 지분도 가지고 있는 테니스의 여제 빌리진 킹이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바우어를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팀의 전통과 유산을 파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저스의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클리브랜드 가디언스 팬들이 인디언스라는 이름을 왜 바꿔야 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사자인 현지 다저스 팬들은 바우어를 품자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다저스 외부의 사람들과 기자들은 방출 조치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글은 다저스가 이번 조치를 통해 스포츠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다며 사이영 투수 한 명이 과연 여성 몇 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성폭력 혐의 몇 건이 WAR 1승에 해당되냐고 반문한 뉴스데이 여성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이에 클리브랜드의 명칭 변경을 소수 인종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 것처럼 바우어에 대한 조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여성 인권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에 대한 비난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 다저스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기 때문에 바우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해 미아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데이 기자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사건 외에도 캘리포니아 여성 1명과 오하이오 여성 2명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건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메이저리그 팀들이 계약 거부를 통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어떤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추후에라도 혐의가 입증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면 되는 거지 바우어의 복귀 기회를 완전히 막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트레버 웨이버 기간이 종료되고 다저스에서 완전 방출되면 바우어는 72만 달러만 주면 데려갈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물질 규제에 적용되는 바우어가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만 바우어는 이물질 규제에 앞장섰던 선수고 설령 사용했다고 해도 누구보다도 먼저 해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우어의 실력을 확인하는 돈으로 72만 달러는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강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난을 감수하고 데려가는 팀이 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바우어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클럽하우스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건을 여러 차례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ESPN은 출장 정지가 경감되자마자 24명의 에이전트, 구단 임원에게 질문했고 익명의 한 단장은 바우어와 계약하는 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이전트들은 그래도 관심 있는 팀이 있을 거라고 한 반면 단장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모든 구단이 바우어를 외면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ESPN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과거 보스턴 레드삭스는 여심을 잡아야 한다는 컨설팅에 따라 선수 영입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여성 팬의 증가를 메이저리그 인기 회복의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구단들도 이 부분을 의식한다면 바우어 영입이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바우어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을 불러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레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츠 스티브 코엔 구단주는 코레아에게 3억 달러 계약을 주게 되면 이번 겨울에만 8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8억 달러면 개인 재산이 175억 달러인 코엔에게도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코엔은 지난해 헤지펀드 운영을 통해서만 1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엔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불펜을 보강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게 서비스 타임 5년이 남은 외야수 맷 비어링과 내야수 닉 메이탄, 6년이 남은 포수 도니 샌즈를 주고 그레고리 소토와 코디 클레멘스를 받았습니다. 로저 클레멘스의 아들인 코디 클레멘스가 평범한 내야 유틸리티인 걸 감안하면 결국 서비스 타임 3년이 남은 소토를 얻기 위한 트레이드로 소토는 지난해 30세이브 2블론을 기록하며 디트로이트의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소토가 합류함으로써 필라델피아 불펜은 우안 도밍게스와 킴브럴, 좌완 알바라도와 소토로 한층 탄탄한 구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알바라도는 평균 99.5마일 싱커, 소토는 평균 98.7마일 포심을 던지는 좌완이고 도밍게스도 99마일 싱커를 던지기 때문에 파이어볼 트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리빌딩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알 아빌라 단장을 해임한 디트로이트는 재정비를 하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9위에 비해 마무리로서는 불안했던 소토를 통해 비어링과 메이탄을 얻은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트로이트는 96마일 싱커를 가지고 있지만 커브와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지는 우한 알렉스 랭에게 마무리를 맡길 전망입니다. 오클랜드는 어깨 수술을 받은 제임스 카프릴리언의 부담을 줄이면서 AJ 퍽에게 선발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201cm의 장신 좌완이기 때문에 2016년 전체 6순위로 뽑혔던 퍽은 지난해 불펜에서 62경기 3.12를 기록하고 성공적인 셋업맨 시즌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저스는 미겔 바르가스에게 2루와 3루 훈련을 동시에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럭스가 유격수, 테일러가 2루에 고정되면 내야 유틸리티의 역할을 바르가스에게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우어의 평균 연봉 2,253만 달러가 추가돼 페이롤이 2억 3,300만 달러가 됨으로써 정확히 사치세 기준에 도달한 다저스는 사치세 이하로 떨어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스 탐슨밖에 없는 중견수 자원을 추가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데려오려면 막대한 유망주 손실을 피할 수 없고
FA 시장에는 마땅한 선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으로 뒤져보니 영입할 만한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선수 옵션 1,300만 달러를 거절하고 FA가 되는 걸 택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AJ 폴락입니다. 폴락은 팬그래프 예상 몸값이 1년 800만 달러로 중견수 자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저스로 돌아오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폴락은 2021년 OPS 0.892와 함께 후반기와 포스트 시즌에서 대활약을 했지만 다저스가 킴브럴과 맞트레이드를 했고 지난해 화이삭스에서 부상으로 출발이 꼬이며 OPS 0.681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